질문을 던져볼게요. 수가 먼저일까요? 연산이 먼저일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랑 똑같아요. 일단 대다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답변 나온 것처럼 수를 먼저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수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수량적으로는 것은 인식의 문제다. 어린아이도 뭐 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도 과자 1개랑 과자 2개를 내밀면 과자 2개짜리를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식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수는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부터 이제 그럼 이 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연산 한다라는 건 그 다음 문제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하지만 연산이 먼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라는 개념이 없어도 내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어떤 음식들이 이렇게 과일들을 잔뜩 따왔어요. 우리들이 이거 공평하게 나눈다. 사실 그게 나눗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뭐 물물 교환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한다. 자연스럽게 뭐가 더 가치가 맞느냐 이런 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부등식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가 더 크다 작다. 하나로 합친다. 더 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연산이 더 먼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다수는 당연히 수를 먼저,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를 먼저 배우고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걸로부터 연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겠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연산을 먼저다라는 관점에서 연산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수는 연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당연히 생소할 거고, 오늘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일단 연산이라는 게 뭔지부터 내가 좀 정의를 하고 할게요. 연산은 뭐 수학적으로 더 멋있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 이상의 대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연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논리, 명제 같은 거, 어떤 문장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행렬 같은 게 나중에 배울 행렬 같은 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함수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것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수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다른 그 대상들이 다 연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 그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보통 계산이라고 또 다르게 불러주는 거예요. 영어로도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는 연산은 보통 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산은 calc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산들을 배웠느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흔하게 배우는 연산의 종류는 이항연산이라는 걸 배워요. 이항연산. 이항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2개의 항을 대상으로 한 연산이라는 거예요. 덧셈, 10 더하기 2, 2개의 대상을 갖고 있죠. 10과 2를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를 대상으로 한 이항연산인 거예요. 뺄셈도 2개의 항을 대상으로 한 연산. 곱셈도 2개의 항을 대상으로 하고, 나눗셈도 2개의 항을 대상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항연산, 사칙연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오, 맞아요. 제곱. 거듭제곱. 2의 세제곱. 2개의 항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밑에 들어올 거가 지수에 놓일 거, 그 2개의 항이 들어간다. 이때 써놓은 것처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제 GCD라고 쓰면은 Greatest Common Divisor. 1cm 아니고요. 이거는 Least Common Multiple의 약자죠. 4와 6의 최대 공약수 2, 그쵸?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그쵸? 4랑 6이라는 2개의 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항연산이에요.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들 뭐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우진 않지만 여러분 뭐 다 알죠? 모듈러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1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다 라는 것을 17 모듈러 5는 2다 라고 이제 써죠. 마찬가지로 17이라는 항과 5라는 항으로부터 2라는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연산.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배웠었던 것 중에 뭐 있냐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어림 연산 알아요? 어림? 반올림, 내림, 올림.
C요. 이제 3.1415를 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3.2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3.1415와 몇 번째까지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또 하나가 필요하죠. 이거 플로어, 얘는 이제 버림 연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 연산이라고도 해요. 3.1415를 얘를 두 번째 자리까지를 표현한다. 버림을 해서. 그러면은 요 세 번째 이후로는 버려지죠. 3.14가 되고. 라운드는 얘는 반올림. 반올림도 사실 종류가 다양한 거 알죠? 445입도 있고 545입도 있고 645입도 있고 다양한데 그냥 여러분들 흔하게 배우는 반올림으로 하면은 3.1415를 세 번째 자리까지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항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항연산이 뭔지 이제 알았죠? 두 개의 항을 대상으로 한 연산이었어요. 1항연산도 있을까요? 1항연산은 뭘까요?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의 항을 대상으로 한 연산. 아주 훌륭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연산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게 됐네요. 이런 게 있죠.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 하나의 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2를 넣어서 2분의 1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절대값. 마이너스 2를 넣어서 2라는 값을 얻어냈죠. 제곱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1항연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1항연산이 무엇인지 2항연산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지금부터 완전 새롭고 참신한 1항연산과 2항연산을 각각 1항연산도 2항연산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게 이제 뭐다? 1항연산과 2항연산에 대해서 봤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연산의 관점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항연산과 2항연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봤는데 내가 이제 뭘 물어볼까? 3항연산도 있을까요? 3항연산의 정의는 뭘까요? 그렇죠. 세 개의 항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연산이에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식적으로 배우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는 3항연산들은 뭐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A랑 B랑 C 세 개를 가지고 세 개의 곱을 한다. 어쨌든 3항연산이긴 해요. 부정할 수 없죠. 2랑 3이랑 5랑 세 개가 인풋 들어가면 아웃풋으로는 30이 나오죠. 얘는 가장 큰 거 2랑 3이랑 5가 들어가면 5가 나옵니다. 얘는 회소 공배수 ABC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근데 좀 찜찜하죠? 사실 저거 개별적으로 뜯어보면은 2항연산 아닌가? 그렇죠? 실제로 우리 3항연산들을 방금 제시된 것 같은 경우는 2항연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항화라 그래요. 아까 이제 1항연산들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2항연산으로 만드는 거, 아까 질문들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답변 준 학생들도 있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 둘 중에서 큰 거 하고 그 다음 또 C랑 큰 거 하면은 사실 세 개 중에 제일 큰 게 나오니까. 아까 이제 1항연산에서 또 2항연산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제 그러면 말이죠.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어요. 모든 3항연산은 이런 식으로 2항화가 가능할까? 참고로 모든 1항연산은 2항연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거. 한 종류의 2항연산만을 거듭 사용해서 2항화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연산들도 있다. 가령 아까 봤던 거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 맥시멈 최대값 만드는 거를 반복해가지고 2항화를 한 거죠. 그렇죠? 해소 공배수도 반복해서 한 거죠. 얘도 곱셈의 반복으로 2항화를 시킨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 번 이제 2항연산을 여러 번 거듭해가지고 2항화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례가 있다. 어떤 게 있느냐? 되게 독특하게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X, Y, Z 세 개의 인풋이 들어가요. 입력값이 들어가서 이 세 개가
1, 1, 0일 때만 1이 나와요. 그 외의 모든 경우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0, 0 들어가면 0.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0과 1만을 들어가는 거라니까. 0, 0, 0, 0이에요. 0, 0, 1, 0이에요. 0, 1, 0, 0이에요. 이해되죠? 1, 1, 1, 0이에요. 오로지 1, 1, 0일 때만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이것도 사막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막연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항연산의 반복으로서 이항화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왜 불가능하냐? 그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수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 느낌상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가설 혹은 추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냐?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증명이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이해되죠? 그게 이제 수학적인 활동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이항화가 다 가능하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에게 설득하는 과정. 그게 바로 뭐예요? 모두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로 설명하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보여줄게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 개가 들어간 결과가 이항연산, 별 스타라고 할게요, 그냥. 스타라는 연산을 두 번 거듭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이게 모든 가능한 그 스타 연산의 결과값일 거예요. 0, 0 들어가거나 0, 1 들어가거나 1, 0 들어가거나 1, 1 들어가거나. 이해되죠? 그래서 0, 0 결과를 A, 0, 1 결과를 B, 1, 0 결과를 C, 1, 1 결과를 D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0, 0, 0 들어가는 것은 얘가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XY 스타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럼 0, 0 스타죠. 그럼 0, 0 스타를 우리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스타 오른쪽에 있는 0이 나오는 거예요. 되죠? 근데 이 결과가 0, 0, 0이면 0이라고요. 오로지 이 1, 1, 0일 때만 1, 1, 0일 때만 1이 나오는 거고 그 나머지 경우는 다 0이에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0, 0, 0일 때는 얘를 A 스타 0이고 그 결과값은 0이고요. 0, 0, 1일 때는 이때 0, 0이니까 이때 A 스타 1이 되고 0이 되고요. 이때 0, 1, 0일 때는 0, 1 스타가 들어간 게 B죠. 그래서 B 스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B 스타 1이고요. 얘는 1, 0이 이제 C잖아요. 그래서 C 스타 0이 되는 거고 걔가 0. 얘도 이제 C 스타 1이죠. 얘 0이고요. 오로지 얘만 1, 1, 0일 때 1, 1 스타가 저기 D잖아요. 그래서 D 스타 0, 얘가 1. D 스타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이해됐어요? 훌륭하네요. 이거 지금 이해했으면 아주 훌륭하다고 박수 치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D라는 것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D가 최종적으로 저 D라는 게 1일 경우랑 0일 경우로 분류해서 논리를 전개해 볼 거예요. 일단 D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D가 1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D 스타 1은 D가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D가 이제 1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1 스타 1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1 스타 1이 뭐였느냐? 앞에 보면은 1 스타 1을 D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스타 1은 D가 되고 근데 우리가 위에서 D는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D는 1. 이지만 우리 위에서 이 결과가 뭐였냐면은 얘가 이거잖아요. 그쵸?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모순이라 그래요. 컨트라딕션. 그럼 뭔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가 1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D가 1이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해버린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냐? D는 0인 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이걸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보자. 그 위에서 D 스타 0이 아까 이제 앞에서 D 스타 0이 1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D스타형이 1이었으므로 D가 0이라면서요? 그러면 0이 들어가서 0스타형이 되는데 이 0스타형은 우리가 앞에서 0스타형을 A라고 했었죠. 자, 이 앞에 보면서 따라와야 돼. 앞에 보면서 설명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0스타형이 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스타형은 A라고요. 이거 D가 이제 0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A는 1이다가 지금 현재 결론이에요. 근데 또한 A스타형이 지금 A스타형이 0이잖아요. A스타 0이잖아요. 근데 우리 A가 바로 위에서 1이라면서요. 그래서 1이 들어가요. 이 들어가면은 1스타형이 나와요. 1스타형이 뭔지를 앞에 보면은 있죠? 1스타형이 C잖아요. 그 C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1스타형이, 그러니까 A스타형이 얘가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 된다고요. 즉, C스타형은, C스타?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C스타형이 여기 있죠, 그죠? C스타형이 0이죠? 근데 C가 0이니까 0스타형이 되죠? 0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위에 보면은 얘는 1이라네요? 그쵸? 여기서는 0, 여기서는 1이래요. 이러면 모순이라고요. 컨트라딕션. 따라서 D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D가 1일 수도 없고 D가 0일 수도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죠. 따라서 얘가 얘로 될 수 없다. 자, 스타가 뭐가 되든 간에 뭐 어떤 연산이었든 간에 저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면 해봐라. 불가능하다. 그 말은 처음 주장인 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적 증명인 과정인 거죠. 쓸 거 있으면 쓰고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사막연산을 하나의 이항연산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막연산을 이항화할 수 있느냐? 항상 가능하냐? 아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안 되는 것의 그 발례를 보여준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됐죠? 현재까지 결론 이해됐죠? 자, 하지만 이거는 아까 이거는 스타라고 하는 하나의 연산만을 거듭해가지고 이항화를 시도를 했던 거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였고,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의 연산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이항연산을 만약에 가지고서 이항화를 시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 가지의 종류를 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1항연산, 2항연산 만들면서 다양하게 해봤죠. 덧셈도 쓰고 곱셈도 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3항연산처럼 보이지만 이항화를 시킬 수 있겠죠. 이것도 이항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각각 다. 이 두 개의 이항연산 결과고, 이 두 개의 이항연산 결과, 이 두 개의 이항연산 결과고, 이렇게 묶어서 이 두 개의 이항연산 결과, 그거랑 또 해서 이항연산. 그러니까 다 사실은 덧셈, 곱셈, 뺄셈 이런 거 다 이항연산이라서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 종류를 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줄 겁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A랑 B랑 C가 세 개가 들어가서 이 중에 가운데에 있는 수가 뭔지를 만들어내는 연산이에요. 메디안의 앞글자 써가지고 MED라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 4, 9 세 개가 들어갔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4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이항 연산들을 이용해서 이항화 시켜보세요. 놀라운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3개 더하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빼면 된다. 여기서도 이게 3항연산이긴 한데 이것도 미니멈 안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항화를 할 수 있고 얘도 3항연산에 이항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결국 다 이항화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이항연산을 활용한다면 모든 3항연산은 다 이항화가 될까? 손 들어봅시다. 아무리 여러 종류의 이항연산을 해도 이항화가 불가능한 3항연산이 있을 것 같다, 손. 오, 내리고 다 될 것 같다, 손. 내려보시고.
사실은 이거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버돼요. 오늘 수업 너무 재밌는데 나도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어쨌든 이거 스킵하고 결과만 말해줄게요. 어쩔 수 없이 시간상 결과는 다 2항화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가 이거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뭐 나쁘게 말하면 뻘짓이겠지만 실제로 수학자들이 수학 연구를 할 때 항상 옳은 생각만으로 가지는 않겠죠. 나는 이럴 것 같다라는 그 가설을 잡고 그 안에서 무진장 연구하다가 몇 년 후에 아니네 라고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그거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생각할게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상 생각할게요. 더 나아갈게요. 일단은 이게 결론만 일단 보고 갑시다. 근데 비록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종류의 이항 연산을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해 주면요, 사실 모든 3항 연산은 다 이항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1항 연산들도 전부 다 이항화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1항 연산, 3항 연산, 4항 연산 이런 거 필요 없는 게 아닐까? 그렇죠? 2항 연산으로 다 된다며? 그럼 2항 연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이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3항 연산, 4항 연산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요. 왜 연구가 되느냐?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용적인 측면이에요. 실제로 3항 연산, 4항 연산, 5항 연산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정의해야 훨씬 더 간편해진 때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예시들 몇 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할 때 요거 이제 그 빛의 삼원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어떤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회색 톤으로 바꾸고 싶다. 우리가 3개의 입력값이 있겠죠. 빨간색에 대한 수치가 있을 것이고, 초록색에 대한 수치, 파란색에 대한 수치. 이 3개를 아울러서 이렇게 가중합 공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다는 거죠. 3항 연산. 또 여러분 코딩 혹시 배웠어요? 코딩 배운 학생들은 조건문 알죠? 코딩에서 조건문 필수죠.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조건문이 대표적인 3항 연산이에요. 조건이 차이면 A, 거짓이면 B를 출력하는 연산. 그래서 예시를 이제 든 거. 얘는 이제 뭐냐면은 X가 남자이면은 1 출력하고 아니면 0 출력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걸 보면은 조건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A랑 B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밑에 있는 거 색상 보정 로직,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건데, 색조 밝기, 채도 대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핸드폰 이제 그 어플 같은 거, 사진 어플 같은 거, 우리가 보정하는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쓰여요. 실제로. 실용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확대시킬 때, 원래 이제 픽셀이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확대를 시키면 새로운 픽셀들이 막 안에서 생겨나야 되잖아요. 원래는 없었던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픽셀들이.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귀퉁이에 있는 4개로부터 이 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4항 연산인 거죠. 이렇게도 뭐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산불의 위험도를 예측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입력값들을 넣어놓고, 그럼 이건 뭐 n항 연산이겠죠. 그렇죠? 넣기 따라서.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다양한 n항 연산들이 쓰인다.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하나 짧게, 여기는 15분이나 썼지만 5분만. 현실에서 쓰일 것 같은, 앞에서 내가 예시 들어준 것처럼 쓰일 것 같은 n항 연산 사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끝입니다. 수고했어요.